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지난주와 동일했고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국방과 안보를 꼽은 응답이 11%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자질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곤지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바빠서요. 너무 바쁘셨어요? 예약 날짜도 멀고 해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진짜요? 진짜죠? 그러면 가짜겠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댓글이 자꾸 달려요. 네. 선생님 댓글을 못 달게 해놨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막았잖아요. 네. 다른 선생님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요. 곤지아 씨 왜 요즘에 영상 안 올라오냐고. 욕일까봐 걱정했다. 저요?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그만큼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 무슨 꽃이에요? 예쁘죠? 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나라 상황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꽃 보시고 행복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저 주는 거 아니었네. 드릴까요? 네. 네,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꽃 받으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러네. 영광인 줄 아세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스러운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영광 아까 무서운데? 뭐 나라가 조금 어수선해서 이렇게 힘내라고 꽃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현 대통령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나 이거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겠다. 왜냐면 내가 맞췄으니까. 그쵸 당선도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그래도 잘 마무리할 건지 채울 수 있나? 네. 나라는 어떤가? 네. 네. 나 진짜 해야 돼? 저 해야 돼요? 해야죠. 하기 싫은데? 이거 해달라고 문자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반영해서 좀 19살답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소신껏 또 발언을 좀 해보자면요. 네. 그냥 닦아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현 상황에는 윤 대통령님의 탄핵을 거론을 하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애매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는 건, 수면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건 그만큼 국민들 불만의 표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있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떠들썩하고 또 개개인의 의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고 또 문제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느냐. 현 상황에서 지금 이런 국민들의 불만의 표출이 생기는 건 계속 변경되는 정책들 그리고 계속 변경되는 언동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또 2차적인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또 거짓된 말들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국민분들이 기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솔직히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대표적으로 좀 예를 3가지를 들어보자면 일단 용산 이전 그리고 교육 정책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고 하죠. 요걸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용산에 대해서 이전하시기 전에 한번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때 좀 아차 싶었어요. 아 용산 가면은 별로 좋을 거 없을 텐데. 왜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터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용산 터가 더 세면 셌지 덜 세진 않다. 왜? 옛날로 치면은 장군님들이 계시던 자리 아니에요? 원래 국방부 자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가 또 너무 세고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무래도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언론에 대한 또 노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환경상 많아질 수밖에 없고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자리도 잘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시 해야 될 거는 물론 자리도 안 맞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용산 집무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게 국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500억 예산으로 이전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돌렸던 것도 자꾸 드러나고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여기에 대한 대처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말도 안 되게 솔직히 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서 신뢰도가 좀 깎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육정책 요게 좀 말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부 측에서 교육 정책을 1년 빨리 이제 학교를 보내는 쪽으로 내세웠었는데 요런 부분을 허가를 해주셨다가 또 논란이 이렇게 확 일어나니까 요거를 아니다 허가하지 않았다 식으로 이제 말을 무르고 이제 무건으로 응답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결국 철회가 됐잖아요. 결국 철회가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뢰가 깎일 만한 왜냐면 한번 정책을 해라라고 허가를 했다가 물린다는 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거는 또 국민들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자고 했던 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말이 많죠. 솔직히 지금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았던 상황은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됐지만 힘든 사람은 더 힘들게 됐단 말이에요. 솔직히 코로나도 터지고 뭐 사건이 많았으니만큼 또 저쪽 나라에 전쟁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기자분이 이제 윤 대통령님께 질문을 했던 걸로 알아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유가 상승 그리고 달러 상승 때문에 대책이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해버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말씀이 아닌가 솔직히 싶었고 여기에 대한 거는 어쩌면 국민들이 무기력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아 정말 나라가 편안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수그러드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의 생계랑 제일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물가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탁 놔버리면 국민도 무언가를 탁 놔버릴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이런 언동들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이미지라던가 신뢰도라던가 그게 이제 지지율에서 보여진다. 내려가는 게 보여진다. 우선 지금 크게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또 빠진 게 궁금한 게 네. 부동산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네. 그렇죠. 지금 또 말도 많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도발을 했거든요. 네. 그쪽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쭤봐 주신 게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이 점점 막히고 있죠 지금. 네, 받기도 힘들고 지금 이미 진짜 영끌 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서 끌어서 아파트 집을 샀는데 사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결국에 나가야 될 지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한 20년 전, 30년 전 일본처럼 버블이 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전문가들도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시다. 아예 전무한 말씀은 아니죠. 뭐 제가 점사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상황상도 그렇고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북한 쪽이랑 계속 도발이 있고 지금 또 예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는 좀 시끄러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결국 크나큰 해결은 없는데 조용하진 않다. 속이 시끄럽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군사, 외교, 뭐 경제, 뭐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없네 아무것도. 아직은 솔직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자리를 잡는 단계라. 자리를 잡는 단계죠.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죠. 처음에는 무언가가 틀어졌더라도 다시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인데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내친 김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좀 얘기해 주세요. 집권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집권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근데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또 바뀌는 정책과 발언 이런 부분에서 또 처음이라 그렇다라고 좀 이해를 해달라 실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이 또 오가시는데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탁해놓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이 보면요 좀 직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원래부터 많긴 했는데 솔직히 상당히 지금 말씀을 많이 가려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사전에 조율돼야 되는 그런 또 자리에 계시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쉬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필귀정이라고. 이게 결국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커요. 시간은 윤 대통령님의 편일 가능성이 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국 정치적인 부분으로 내부에서 또 윤 대통령님이 이런 정치적인 또 말하자면 가닥을 잡아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보완이 될 것 같이 보인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잡힐 것 같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주변의 말씀을 흘릴 건 흘리고 담아들일 거 담아듣고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아직 좀 자리가 안 잡힌 감이 저는 보여져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말실수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도 안 고쳐지겠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사주팔자가 원래 좀 그러죠. 사주팔자가 말씀도 많고 듣는 말도 많고 입설도 많고 구설도 많고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 그리고 내 말. 그래서 솔직히 더욱더 진짜 내가 여기에 대한 걸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의논을 하고 계속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분 사주상 고쳐지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이슈는 계속 생기겠네요. 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경제가 좋아지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이 다른 정책들과 좋아지면 그렇죠. 이제 요거는 좀 묻어갈 수 있겠네요. 묻어갈 말실수. 수 있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뒤로 갈수록 늘잖아요. 뭐가 됐든지. 그렇듯이 지금처럼 크나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그러나 아예 조용하진 않다. 그럼 선생님 봤을 때는 지금 월급 빼곤 다 올랐다는데 맞아요. 이게 좀 잡힐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지금 상태로 쭉 갈까요? 뭐 지금 내년? 상태로 쭉 가느냐 네, 더 올라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약간의 상승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으로 넘어가고 나서 좀 더 그래도 자리를 잡고 여기에 대한 것도 새로운 정책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장 이게 물가가 확 떨어진다거나 이대로 그냥 쭉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은 더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간다고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상승폭이 좀 더 보여지긴 하는데 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여기에 대한 게 좀 더 안정이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싶은데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된다. 상반기가 지나야 돼요? 네. 뭐 그때까지 계속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조금씩. 큰일 났네. 근데 이건 또 국제적인 문제가 또 많이 보여져서 그러니까 왜 러시아 전쟁 안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안 끝났냐. 제가 안 끝난다 그래서 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춘 거지.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마지막으로 결론은 그러면은 이제 임기는 잘 마친다는 얘기죠. 절대 뭐 중간에 탄핵 이런 건 없다.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는 좀 애매한 시점이고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솔직히 내년 10월까지는 너무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정부로 솔직히 예를 좀 들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가 잠깐 나와야 되는데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최순실 씨라는. 근데 이번 윤 대통령님의 리스크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이 많죠. 와이프. 네, 말씀이 많죠. 영부인 이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리스크로 꼽고 있고 또 점사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전무하진 않은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전과 달랐던 게 무엇이냐. 지금은 거의 결국에 정치적 활동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영부인이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완전 사적인 인물이었으나.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조심을 하고 넘어가면 아예 확 큰 건덕지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긴 좀 힘들 것 같고 야당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내년 10월까지는 정말 조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돌다리도 많이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되는 시점이다. 탄핵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죄송하지만 애매한 답변인 것 같아요. 애매한 답변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뭐 대화나 이런 네. 예민한 주제를 갖고 흑백놀이를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양자택일 해달라. 네. 내 성격답게 네. 시원하게. 시원하게.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 제가 봤을 때 탄핵이 안 쉽지 된다. 않다.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뭐 임기는 뭐 잘 마치실 거다. 그렇죠. 그리고 해가 구름이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안 뜬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거치면 되는 일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이 언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구름은요 네. 바람 따라서 더 빨리 거치기도 하고요. 바람에 떠밀려서 먹구름이 끼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바람을 실제로서는 바람을 막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올곧게 일단 계시다 보면 거치긴 하나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네, 시험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에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제 최고치로 올라갈까요? 내년, 내후년 아니면 그 이후 중에서? 내년 지나서. 내년 지나서? 뭐 내년 내후년에는 좀 후년에는. 괜찮다는 거죠. 후년에는. 24년도. 그렇죠. 24년도가 되겠죠. 내년은 많이 힘들겠네요. 네. 그리고 주변 분들을 좀 잘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점사로서는. 진짜 마지막. 네. 진짜 마지막? 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구독자들이 궁금할 네. 거예요. 지금 막 물가 오르고 막 지금 뭐 부동산에 뭐에 막 좀 난리잖아요. 그렇죠. 막 대출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집 언제 사야 돼요? 더 그렇죠. 기다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다려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거는 궁금하세요, 여러분? 네. 궁금하신가요? 네. 그럼 곤지아 씨한테 물어봐야지. 전화 주세요. 근데 예약이 밀렸는데 알려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다 똑같은 데 살 거 아니잖아요. 아 또 지역이 다르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뭐 대충도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내년이 낫지 내후년이 낫지. 아 그것도 물어보세요. 곤지아 씨한테 물어봐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